자, 이번에는 항등식과 미정계수 파트를 한번 공부해 볼게요. 항등식. 이 항등식이 한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알아셔야 되는 거는 이 항이 항상 늘 이런 뜻이에요. 등은 같아. 이건 식은 우리 식이고, 그러니까 항등식이라는 건 항상 같아. 다시 말하면 그 문자, 어떤 특정한 문자에 대해서 그 문자가 뭐 이를 갖던 그 문자의 이를 갖던 그 문자에 대해서 문자가 어떤 식일까 어떤 값을 갖던 그 식은 항상 성립한다. 그래서 우리가 항등식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등식 문제로 뭐 이런 유형의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우리가 대표 유형 몇 가지 해보고 또 나중에 우리가 중간고사용으로 한번 제가 문제 자주 출제되는 문제 한번 풀이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요렇게 이런 식에서 이러한 계수의 합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근데 계수의 합의 문제는 요거는 계수의 합은 요걸 계수라 그러잖아요. 요걸 계수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계수의 합은 x값이 어떤 값을 넣었을 때 우리가 이 그냥 계수의 합이 이루어지느냐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항등식 생각하면 x 대신 어떤 숫자를 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x 대신 2를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우변은 A0, A1, A2, A의 20까지 우리가 전부 더한 값이 나오겠구나 이런 의미예요. 항등식이. 그러니까 좌변도 1 집어넣으면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 빼기 1 더하기 1의 제곱에 10제곱이니까 이거는 역시 1이다. 그래서 계수의 합은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조금 더 이 문제만 있으면 계수의 합은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은 그럼 계수의 합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숫자 A의 2는 얼마인가 A의 20은 얼마인가 이런 것도 저런 건 어떻게 풀지? 그런 생각도 한번 미칠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오늘 공부하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렇게 항이 여러 개 있을 때는 그걸 우리가 다항정리라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구하는 우리가 여러 가지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다항정리 파트를 한 번 더 공부를 해보시고 그거는 다항정리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아니면 요게 항이 요거 지금 3개니까 3개 이상을 다항정리라 그러고 물론 2개로 묶어 풀 수도 있어서 2개 있으면 이항정리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조합수학 파트에서 우리가 이걸 공부를 해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홀수 짝수 아니면 4개씩 건너뛰거나 뭐 요럴 때 우리가 덜어 출제되기도 해요. 단순히 계수의 합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수의 합은 A0 더하기 A1 더하기 당당당당 A의 20까지를 우리가 더한 것이 계수의 합인데 우리는 이 경우에 1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건너뛰어서 우리가 또 출제내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적당히 수치를 대입해 가지고 어떻게 식을 보느냐 요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수치 대입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정이라는 거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았다. 여기 아니다는 뜻이에요. 아니다는 뜻. 정해져 있지 않다. 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정하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계수, 요 앞에 문자 앞에 있는 요 숫자를 요 문자를 요걸 계수라 그러는데 우리가 숫자 대신 쓴 거죠. 그래서 이 미정계수를 어떻게 결정하냐 요거에 관련 문제로 많이 출제가 돼요. 물론 조금 더 난이도 높아서 함수로 보는 뭐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주로 자주 출제되는 것은 계수의 합과 건너뛰어서 하거나 또는 4개씩 건너뛰거나 이런 경우도 우리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 만약에 요런 식이 아니라 건너뛰어서 A의 0 더하기 A의 2 더하기 A의 4 더하기 A의 20 그러니까 짝수 번째 그러니까 짝수 차수의 항의 개수 짝수 차수의 항의 개수만을 전부 더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우리가 돼요. 근데 가만히 놓고 보면은 홀짝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바뀐다면은 우리가 아이디어를 생각해야 돼요. x 대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홀짝이 바뀌겠구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버리면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해버리면 어떤 식이 될까요? A의 0 홀수차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되니까 A의 1 더하기 A의 2 당당당당 해가지고 더하기 A의 20까지 되겠죠. 그러니까 요걸 보면 요 좌변에도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1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해서 이거에 10제곱 하니까 요거는 3의 10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값은 3의 10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더하고 빼고 적당히 조절해주면은 홀수차 항이라든가 짝수차 항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경우를 구하면 두 개 더해버리면은 요게 두 가지가 나오겠죠. 요건 없어지고 두 개 나오고. 그러니까 두 배의 이 값이 3의 10제곱 더하기 1이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요 2로 나눠주면 되기 때문에 요 2를 나눠주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는 또 네 번째마다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가끔 가다가는 또 여러분들이 네 번마다 내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자, A의 0 더하기 A의 4 더하기 A의 8 더하기 뭐 이렇게 해서 A의 20, 만약에 네 번마다 이렇게 하는 경우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내기도 해요. 이런 경우는 네 번마다 반복되는 거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공부 안 했는데, 우리가 뒤에 나오는 복소수를 공부하다 보면은 복소수 I를 네 번마다 우리 반복되는 거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건 이제 복소수 하면서 또 관련 문제에서 우리가 할 텐데, 하여간 어떤 숫자를 적당히 대입해서 우리가 적당히 대입해서 구하는 방법이니까, 적당히 대입할 거를 어떤 숫자를 대입하면서 우리가 이 문제의 꼴을, 주어진 문제에서 요구하는 꼴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우리가 가져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문제는 우리가 그만하고, 요번에는, 자, 그래서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방법은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흔히 두 가지는 수치대입법. 어차피 모든 숫자를 대입해도 같아야 되니까 수치대입법이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계수비교법이라는 게 있어요. 계수비교법이 있는데, 자, 수치대입법이라는 것은 이 항등식에다가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문제가 요구하는 식을 우리가 맞춰내는 것을 우리가 수치대입법이라고 그래요. 왜? x 대신 어떤 숫자를 넣어도 항상 성립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에서 어떤 식을 요구하는지에 필요한 그러한 식이 나오는 수치를 대입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번에는 계수비교법이라는 것은 x에 대해서 어떤 것에도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우리는 그 계수의 차수가 같으면 그 항의 그 차수가 같은 앞에 그 계수도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개하는 식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난이도가 높거든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공부하기로 하고, 하여간 이런 부분이 있다. 이 정도만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요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요 문제. 자, 밑에 문제. 자, 요거는 지우고, 요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런 유형의 문제가 이제 덜었으니까. 2x 더하기 3y 더하기 5는 ax 더하기 by 더하기 c 분의 이것이 일정한 값을 가질 때 a와 b 값은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것을 우리가 일정한 값을 갖는다니까 일정한 값은 k 이렇게 놓고 ab 값에 관계없이 그냥 xy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을 갖는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 대신 어떤 숫자를 넣든, 그러니까 우리는 뭐 간단해요. 사실은 간단해. 왜냐면 k까지 하면 문자가 몇 개가 돼요? a, b, k 해서 문자가 3개가 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수치대입법을 쓴다면은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으면 돼요. 적당한 숫자. 예를 들어서 xy, k에 대해서 일단은 집어넣어야 되겠죠. xy에 대해서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k까지 있으니까 문자가 3개가 되네요. 문자가 3개 되니까 식이 몇 개가 필요하겠어요? 3개 필요하니까 우리가 이런 거 풀어도 돼요. 만약 x0, y0을 한번 뒤어보자고요. 그 0, 1, 뭐 마이너스 1 가까워서 좀 숫자 작은 걸 넣으면 좋겠죠? 그럼 0,0을 집어넣으면 xy 수서상을 0,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5분의 10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만약에 1, 0을 집어넣을까요? 1, 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1, 0을 집어넣으니까 요거는 1, 0 집어넣으니까 분모는 7이 되죠. 그 다음에 1, 0 집어넣으니까 x 더하기 10이 되네요. 그쵸? 그것이 요거하고 요거 두 값이 관계없이 xy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요번에는 0,1을 한번 대입해볼까요? 0,1을 대입하면 여기는 0이고 1이니까 8분의가 되네요. 8분의가 되네요. 그 다음에 0, 1이니까 b분의 10이 되네요. b분의 10. 요건 a분의 10이 되겠죠. 이건 b분의 10이 되네요. 자, 이 세 값이
다 같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세 값이.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이것은 넓은 의미에 정확히 보면은 우리는 뭘 가지고 푸는 거예요? 필요 조건을 가지고 푸는 거죠. 필요 조건을. 그러니까 원래 수치대입법으로 풀면은 정확한 설명을 하려면은 수치대입법으로 풀어놓고 그것을 그 수치를 대입했을 때 A, B 값이 결정됐을 때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지 적어도 모든 수치에 대해서 다 성립되니까 이것에도 성립되니까 근데 다른 경우에도 성립되는지 우리 확인돼야 되니까 수치대입법을 할 때는 보통 다른 거를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고등학교 시험 문제는 보통 그런 거 안 해도 맞게 되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 값은 2가 되네요. 이 값이 2가 되려니까 이 값은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2가 이것도 2가 되고 이것도 2가 돼야 되니까 이 부분이 7, 2, 14야 되니까 이 부분이 14가 돼야 되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 A 값은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4가 돼야 되고 이것도 B 값은 마찬가지로 하면 여기 16이 돼야 되니까 B 값은 6이 돼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요거를 사실상 조금 아마 대부분이 알고 있겠지만 이렇게 풀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를. 왜? 놓고 보니까 이 값이 일정한 값을 가질 때 어떤 때 일정한 값을 가질 것 같아요? 우리는 들어가기 전에 요거부터 한번 연구해보고 가자고요. 자, 우리는 중학교 때 가비의일이라는 걸 배웠어요. 가비의일. 우리가 이거 학생들한테 제가 가르치다 보면 이걸 가비의리 이런 뜻인데 가리의비 이렇게 하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학생들이. 가리의비가 아니고 가비의리예요. 이게 한자말이라서 이것도 또 제가 하나하나 요거 설명해 드릴게요. 가는 더한다 이런 뜻이고 더한다. 비는 비율이라는 뜻이요. 비율. 요거는 이치는 이치, 공식 뭐 이런 정도로 의미로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비의리라 그래요. 가비의리. 한자로 쓰면은 가비의 리 이렇게 써요. 자, 가비의리가 뭔지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해보고 갈게요. 그걸 적용을 하면은 우리가 눈치껏 훨씬 빨리 풀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는 가비의리 뭐냐면은 A분의 B는 C분의 D는 2분의 F는 PA 더하기 QB 더하기 RC분의 PB 더하기 QD 더하기 RF 라고 우리가 얘기하니까 단 여기서 요 가비의리 정리할 때 여러분들이 뭐 여기서 맞으시겠지만 단 뭐 쓰는지 요거 중요해요. 요거 시험에 요것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모는 0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의 분모는 PA, QB, RC가 되겠죠. 새롭게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PA 더하기 QB 더하기 RC는 0이 아니다. 요거.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가비의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때는 분모가 0인 경우하고 분모가 0이 아닌 경우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풀어야 된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알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보자. 이것이 일정한데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값이 일정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되겠어요? 이 값이 일정하게 되려면 우리는 이거 적당히 조합을 해도 XY 값이 바꿔지면은 이거 값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일정한 값을 찾으려면 숫자에 있는 요 값이 일정한 값이 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5분의 10만 따로 놓고 보면 5분의 10만 따로 놓고 보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2가 되네요. 그러니까 나머지도 요거 우리 분수될 수 있는 거 약분 낼 수 있는 거를 요 부분을 2로 만드니까 3분의 6이면 되고 요 부분을 2로 만들면 되기 때문에 요거 없어져서 요 부분을 4면 된다. 그래서 A는 4, B는 6 요렇게 바로 풀어제끼면은 훨씬 간편하고 그냥 바로 답이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는 한번 이 문제를 살짝 변형시켜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만약에 이 문제를 이렇게 한번 내보자고요. 2x 더하기 3y 더하기 5분의 예를 들어서 뭐 6x 더하기 by 더하기 c 했을 때 이것이 일정한 값을 갖는다. 일정한 값을 갖는다. 그랬을 때 b와 c는 얼마냐?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이것이 일정한 값을 갖는 어떤 값의 형태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은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그러니까 요거는 다시 말하면 2x분의 6x 요렇게 놓으면 항상 일정한 값을 갖게 되잖아요. 여기서. 따로 요거 여기서 이렇게 온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게 3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3만 만들어주면 돼요. 같이 되는 거는. 그러니까 b는 9가 되고 C는 이 경우는 15다. 이렇게 하면 우리 이런 문제는 어렵지 않게 간단히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등식을 공부한 이상 항등식으로 한번 풀려면 어떤 형식이 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문제를. 자, 항등식으로 풀면은 A, B의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요거 이쪽으로 옮겨줘야 돼요. 옮겨줘야 되니까 AX 더하기 BY 더하기 10은 2KX 더하기 3KY 더하기 5K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는 2K하고 같아야 되고 XY와 관계없이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B는 3K와 같아야 되고 10은 5K하고 같아야 된다. 그래서 A는 2K B는 3K 10은 5K 이렇게 우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요 값에 의해서 K는 2가 되고 K가 2가 돼서 여기 4가 되고 6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풀어서 우리가 항등식을 이용한 이론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네요. 자, 여러분들 알아들으셨나요? 요거는 가비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간단히 볼 수 있는 경우였습니다. 자, 그리고 항등식에는 자, 수치대입법에서 또 우리가 좀 관심 가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차수가 클 때 있어요. 차수가 클 때. 그러면은 우리는 더러 예를 들어서 x의 뭐 4제곱 더하기 x의 3제곱 더하기 x 더하기 뭐 1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거는 x 플러스 1의 4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a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했을 때 a, b, c, d를 구하시오. 만약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되고 우리는 다른 식으로 우리가 성립해도 돼요. 사실은 이거를 또 우리가 이거 전개하기 귀찮잖아요. 4차식 전개하기 귀찮으면은 가끔가다는 이런 풀이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x 플러스 1을 t로 치환해 보자고요. 그러면 x는 뭐가 되나요? t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여기 t-1 넣어서 또 전개해도 돼요. 근데 이거하고 이거는 x 4제곱이니까 없어지니까 여기서 전개하는 게 훨씬 간편하겠죠. 그러니까 이 방법도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는데 이게 우리가 어느 식에서 우리가 정리될 때 뭐가 편리하냐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는 게 좋아요. 정리를 해서 자, 요거는 하여간 우리가 관련지어서 우리가 논의하기로 하고 자, 다음 항에서 우리가 나머지 정리하고 인수 정리를 공부하면서 이것을 조금 더 관련 사항으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